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9장 5절 원뿔곡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뿔곡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원뿔하고 관련되어서 얻어진 곡선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원뿔곡선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꼭지점을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원뿔이 있고요. 자, 이 원뿔을 어떤 평면으로 절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 그림은 약간 비스듬하게 눕혀서 절단을 했고요. 가운데 그림은 약간 세워서 절단했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이 바닥면하고 수직이 되게끔 절단을 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평면하고 원뿔하고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이 어떤 그래프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래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평면하고 원뿔이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은 보다시피 타원 형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약간 세워서 절단해 보니까 이 평면과 원뿔이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은 이와 같은 포물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세워서 XY 평면이랄까요? 이 바닥면하고 수직이 되게끔 절단하니까 이쪽에도 동시에 포물선이 생겼죠. 양쪽에 두 개의 포물선이 동시에 생겼다 그래서 이쪽을 쌍곡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원뿔을 평면으로 절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곡선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음 같은 두 가지 곡선이 더 있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평면을 바닥면하고 수평이 되게끔 절단하려고 합니다. 바닥면에서 수평이 되게끔 절단하게 되면 이 원뿔하고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교선은 정확하게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원뿔을 이렇게 평면을 절단하는데 모선을 지나게끔 이렇게 평면을 절단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평면을 잘 맞춰서 모선하고 이게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게끔 하면은 이렇게 공통교선은 직선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원뿔을 절단하면서 얻을 수 있는 특징 있는 곡선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직선,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와 같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종류의 곡선을 통틀어서 우리는 원뿔곡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직선과 원은 이미 앞에서부터 많이 학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저자가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가운데 있는 포물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있는 그래프로서 바로 타원입니다. 타원의 정의와 그래프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본 뒤에 그리고 세 번째는 쌍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 순서로 우리가 원뿔곡선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인 포물선부터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고 그리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입니다. 자, 이 포물선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자, 여기에 초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준선 또는 준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준선, 기준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다시피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같이 포물선을 다음같이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초점이라 불려지는 좌표 평면상에 고정된 하나의 정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정점 또는 줄여서 정점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움직이는 점은 동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좌표 평면상에 초점이라 불려지는 하나의 정점이 있습니다. 이 정점과 그리고 기준선 또는 이렇게 준선이라 불려지는 한 직선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곡선을 포물선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뭐냐면 이와 같은 초점에서부터의 거리와 그리고 준선까지의 수직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포물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바로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정점이잖아요. 이 점에서 초점이라 불려지는 한 정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준선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즉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이 길이가 같아지는 점
점들의 자치 방정식을 우리는 포물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식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자, 이제 보다시피 만약에 점 P가 여기쯤에 있다면 초점에서부터 이점까지의 거리와 여기에서 준선까지의 수직거리가 같아지는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포물선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초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직선거리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직선거리. 이 직선거리의 정가운데요. 즉 산수평균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정가운데 있는 여기를 우리는 꼭지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 초점과 꼭지점 그리고 기준선의 수직으로 지나는 이 축을 우리는 대칭축이라 얘기를 합니다. 대칭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는 그냥 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곡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물선은 정의 자체는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곡선상에 있는 임의의 점하고 그리고 초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그 임의의 점에서 그리고 기준선까지의 수직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는 이 수직거리가 항상 같은 즉 점 P에서 이 초점을 보통 우리가 F라 표시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PF의 길이와 P하고 준선까지의 길이가 항상 같아지는 점들의 자치를 우리는 포물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물선의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다음같이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좌표축을 하나 놓고 볼게요. 좌표축 보다시피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수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법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꼭지점을 지나는 수평축을 X축 그리고 초점과 꼭지점을 지나는 대칭축을 우리가 Y축이라 놓겠습니다. Y라 놓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고 자, 이제 보다시피 여기 초점의 좌표는 0,P라 놓은 거예요. 초점은.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선 또는 준선이라 불려진 식은 y는 이퀄 마이너스 p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보다시피 pxy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정의로부터 P에서 요 초점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이 점에서 이 기준선까지의 수직거리가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 길이와 같아지는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 맞춰서 다음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을 P라 놨고요. 이 초점을 F라 표시했다면은 P하고 F 사이의 거리의 크기예요. 이 값하고 우리는 수직거리죠. 자, 요 점의 좌표가 x, y라면 여기가 x축이에요. 수선의 발이 내렸을 때 우리가 y = p라는 얘기는 여기 보다시피 x축으로부터 p만큼 밑으로 내려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당연히 p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 점의 좌표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니까 y 플러스 p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y 플러스 p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P하고 F 사이의 거리와 Y 플러스 P가 같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여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P하고 F 사이의 거리는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0의 제곱, x-0의 제곱 플러스 y-p의 제곱은 y 플러스 p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한쪽은 절대값이고 한쪽에 루트가 있으면 양변을 제곱해서 풉니다.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니까 여기는 x의 제곱이라 쓰면 되겠네요. 자, 이쪽은 전개해 볼게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의 제곱 이와 같이 되고, 자 이제 양변을 제곱하니까 제곱가루 또 벗겨내서 이와 같이 됐고, 안에 거는 그냥 전개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절대값의 제곱은 전체 괄호의 제곱과 같으니까 얘도 역시 전개해서 여기다 다시 쓰면은 양변을 제곱했습니다.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2py가 될 것이고, 플러스 p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변의 y제곱, 좌변의 y제곱, 그리고 좌변의 p의 제곱, 우변의 p의 제곱 서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지워지네요.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2py를 우변으로 이완하니까 좌변은 x의 제곱 이퀄 우변은 2p